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크몽 사이트에서 사주 상담가로 활동 중인 음향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성공의 비결 10분 만에 배우기 라는 주제로 동영상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다소 난해하고 어려운 면이 있지만 현재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비결, 방향 보는 방법은 삼합의 원리에서 시작됩니다. 삼합은 사, 유, 축 글자가 모여서 금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인 합입니다. 인호술은 화국을 열어가기 위한 합이고, 해면미는 목국을 열어가기 위한 합이고, 신자질은 수국을 열어가기 위한 합입니다. 이런 합의 끝글자인 술축, 미, 진 바로 다음 글자가 겁살에 해당이 됩니다. 사유축은 축 다음에 인묘진 사음이로 시작이 되는데 인이 겁살에 해당되고, 인호술은 해가 겁살에 해당되고, 해묘미는 신이 겁살에 해당되고, 신자질은 사가 겁살에 해당됩니다. 이 뜻은 각 합의 사유축 금나라를 만들기 위한 합인데, 목의 기가 와서 인신충을 하게 됩니다. 금나라를 열어가기 위한 첫 글자를 충하기 때문에 이것은 겁살이라고 하는 살에 해당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이 됩니다. 만약에 자신의 띠가 뱀띠, 닭띠, 소띠가 되면 인을 만나게 되면 겁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운을 만나게 되면 겁살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어 자신의 띠와 그 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각자의 글자가 해당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는 정북 방향을 이야기하고, 오는 정남쪽 방향을 이야기하며, 묘는 정동쪽 방향을 의미하고, 유는 정서쪽 방향을 의미합니다. 해는 정동쪽, 묘시에 떠서 정서쪽, 유시 5시 반에서 7시 반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강릉, 속초 이쪽 방향이 동쪽이고, 남쪽은 제주도, 부산 쪽이 남쪽 방향이며, 서쪽은 인천, 안산 이쪽이 서쪽 방향이 되겠고, 북쪽은 문산, 파주, 그리고 북한 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상 우리나라는 동쪽에 해당되며, 북쪽은 중국, 러시아 쪽을 의미하고, 남쪽은 따뜻한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의미하며, 서쪽은 미국, 유럽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삼합의 원리를 근거해서 12신살의 각자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살은 말 그대로 겁탈당하는 살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겁살은 영무 주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모 주동자는 언제든지 나를 칠 수 있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나와 정반대의 입장에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살은 재난을 당하는 살이라고 하여서 이 겁살이 영모 주동자면 이 제살은 영모 동조자입니다. 처음에는 천살이라는 군왕을 모시고 있지만 군왕에게 뭐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숨겨야 되고, 겁살이 어느 순간 자기보다 능력이 있고 더 뛰어나다고 하면 이 겁살에 붙어서 이 왕을 치려고 마음먹는 그런 영모의 동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살은 예전으로 말하면 왕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왕이나 그 다음에 조상님, 그 다음에 신을 의미하는 그런 살입니다. 그리고 쥐살은 역마살과 좀 다른데, 쥐살은 가까운 이동수를 의미하는 그런 살입니다. 그리고 연살은 도화살이라고 해서 뭐 연살운에는 뭐 바람이 난다, 뭐 바람이 피운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 도화살, 연살은 인기를 끄는 살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로 말하면 이 연살은 왕의 시녀가 되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항시 뭐 대기를 하고, 하지만 언제든지 왕한테 발탁이 되어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살은 옛날로 말하면 왕비 또는 그 내당 마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월살은 내가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는데 하늘에 달이 떠 있듯이 희미하게 나의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살이며,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망신살은 뭐 망신을 당한다, 뭐 그런 살인데, 옛날로 비유하면 왕의 친족을 의미하는 그런 살입니다. 왕의 친족은 왕의 친족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뇌물이라든지 어떤 뭐 조공이라든지 뭐 이런 뜻하지 않는 그런 돈이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망신살은 망신을 당한다고 해서 남자 여자가 만약에 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런 망신일에 데이트를 하게 되면 뭐 옷을 벗는 그런 살이기 때문에 뭐 미혼 남녀의 경우에는 이런 망신일에 데이트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살은 말 그대로 대장군살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며 가장 위험한 살이기도 합니다. 장성살은 옛날로 말하면 내무 대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을 호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살입니다. 그러나 이 장성살이 외무 대신들, 왕에게 간언을 하고 조언하는 이런 외무 대신들에게 잘못 부이다가는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한직으로 물러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살이기도 합니다. 반한살은 옛날로 말하면 내시와 같은 것입니다.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좌하고 모든 궁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 파악하듯이 지략이 뛰어나고 매우 총명한 그런 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마살은 말 그대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살입니다. 육회살은 6가지 해로움을 당한다는 그런 살인데, 이 육회살이 옛날로 말하면 궁을 통과하는 수문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육회살 운과 반환살 운, 그 다음에 망신살 운, 월살 운이나 이런 띠를 만나게 되면 재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갑자기 금전을 유통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 이런 띠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개살은 화려한 것을 덮는다는 살로, 옛날에 영의정이나 자의정 아니면 높은 관직에 속해 있다고 한들 그런 것을 뒤로 하고 한직으로 물러나서 자신의 그런 과오나 잘못을 인정하고 종교적으로나 이런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종교적으로나 이런 것을 계속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깨우치는 그러한 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적자 가계가 흑자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적자 가계를 보시면 사업주의 띠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장성살 방향으로 가계 문이 개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성살은 대장군 살이라고 하여 이 대장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장성살 문이 개방이 되면 대장군이 언제든지 적군에게 노출이 되어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장성살 방향으로 가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그 핸드폰에 나침판이라는 어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핸드폰에 어플을 가지고 방향을 한번 보시면서 과연 사업주의 띠를 기준으로 이 장성살 방향에 해당되는 그런 방향의 문이 개방이 되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흑자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육회살 방향으로 막혀있던 문을 개방을 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이 장성살 문에 장성살 방향으로 문이 개방이 되어 있고, 이 육회살에는 무슨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막혀 있다든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육회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로 말하면 왕궁의 수문인데 이 수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문이 만약에 굳건히 닫혀 있다는 것은 반역이라든지 아니면 왕궁에 무슨 변란이 발생된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이 육회살 방향의 문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되니 지금이라도 막혀 있는 그 문을 개방을 하시고 그 앞에 쌓여져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업이 흑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다음은 학업 성적 유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열등생들이 이렇게 보면 반환살 방향으로 책상에 놓여져 있고 반환살 방향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반환살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 안장에 올라서서 그 전리품 등을 취하는 그런 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과 어떤 유흥 쪽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반환살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즉시 이 책상과
공부하는 방향을 천살 방향으로 보게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살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이나 어떤 조상, 그 다음에 신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이라 그쪽을 보게 되면 집중도 잘 되고 엄숙해져 가지고 그 공부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지금 공부를 못하고 열등생에 속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천살 방향 쪽으로 책상을 놓으시고 천살 방향을 보게 공부를 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등생의 그 진학 방향은 월살 방향의 학교나 월사 방향으로 진학을 하시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띠를 기준으로 해서 천살 방향으로 잠을 자면 병이 낫지 않고 병을 더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살 방향은 왕의 방향이고 조상님들의 방향이고 신의 방향인데 이쪽으로 머리를 두게 되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왕 앞에서 말을 잘못한다든지 버릇이 없게 군다든지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천살 방향으로 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질병이 위중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또 장성살 방향으로 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장성살 방향으로는 절대 두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장성살과 천살 방향으로는 절대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처녀나 아니면 이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왕의 방향으로 두침을 두시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 됩니다. 아픈 분들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반환살 방향으로 잠자는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상님들의 제사를 지낼 때에는 장남이나 아니면 제사의 주체자 기준으로 조상님 방향인 천살 방향으로 지내야지 집안의 우환이 없고 아픈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이 방향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혼 남녀의 혼인하는 방법은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경우에는 잠자는 방향을 천살 방향으로 해서 잠을 자게 되면 결혼의 운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는 남자의 경우에는 잠자는 방향을 반환살 방향으로 하게 되면 결혼의 운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잠자는 방향은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의 띠를 기준으로 해서 반환살 방향으로 잠을 자야 합니다. 이 반환살 방향으로 잠을 자게 되면 아들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부부끼리 사랑을 나눌 때 이 머리의 방향이 반환살 방향으로 하게끔 하시어 사랑을 나누시면 아들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녀의 경우에는 천살 방향으로 잠을 자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살은 왕의 방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미혼 여성의 경우나 이혼녀의 경우에는 이 천살 방향으로 두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올리니 이 영상의 띠별 방향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공부, 그 다음에 질병 회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